우리는 팔자 좋다는 말을 완전히 잘못 배워왔습니다. 평생 그 말을 들어오면서 저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넓은 집, 넉넉한 통장, 잘된 자식들. 그게 팔자 좋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의 삶의 질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긴 세월 동안 수천 명의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착각을 발견했습니다. 노후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잘못 세워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돈 많으면 편하다. 자식 잘 되면 성공이다. 건강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래서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평생 열심히 모으고 참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어보면 다 갖춘 것 같은데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73세 이성훈님은 재산이 충분하십니다. 아파트도 있고 매달 연금도 나오는 형편인데 밤마다 통장을 확인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갑작스럽게 큰돈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돈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69세 최은주님은 자식들이 모두 제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훌륭하게 자랐는데 집에 돌아오면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하셨어요. 자식 잘 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기준을 그대로 붙들고 계시면 5년 뒤, 10년 뒤에도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나는 다 준비했는데 마음은 이렇게 불안한 걸까?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이 드는 걸까? 하고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에서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됐습니다.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그 공통점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팔자 좋은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 줄이라도 남겨주세요. 얼마 전 72세 박영자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자식은 외국에 나가 살고 있고 특별히 큰 재산도 없는 형편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외롭다고 때때로 서글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활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다른 분들과 작은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동네를 한 바퀴 걸으셨고요. 점심은 간단하더라도 직접 차려서 드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정리하면서 작은 수첩에 2줄씩 적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감사한 일이 뭐였는지를 적는 거였어요. 그 작은 습관들이 영자님의 하루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챙기면 되니까요. 그 짧은 한마디에서 저는 노후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스스로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하고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기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팔자 좋은 노후의 진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마음속에 세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함께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기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 하나가 노후 전체를 바꿉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팔자 좋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실 조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내 공간이 있다는 것, 이게 노후의 첫 번째 안정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평수가 좁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이 온전히 내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노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거 안정이 1순위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먼저 나온 항목이 바로 주거였습니다. 74세 김태호님은 방 2칸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십니다. 넓지 않지만 마음은 늘 편하다고 하셨어요. 이 공간이 내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자식 집에 들어가 사는 분들 중에는 눈치가 보여서 낮에 나들이를 못 간다거나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기 어렵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 불편함이 쌓이면 갈등이 됩니다. 지금 무리하게 더 큰 집을 욕심내기보다는 현재의 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식 집에 무기한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면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시는 공간에서 마음이 충분히 편하신가요? 다음은 빚이 없다는 조건입니다. 수입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없다는 안정감입니다. 이걸 느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빚이 없을 때의 그 가벼움이 얼마나 큰지요. 노년기의 금융 스트레스가 우울증 위험을 의미 있게 높인다는 국내 노년 심리 연구 결과가 여러 건 발표되어 있습니다. 68세 이명수님은 수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빚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잠을 잘 잔다고 하셨어요. 밤에 눈을 감으면 숫자가 머릿속에 맴도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빚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목표 중 하나가 바로 빚 정리입니다. 투자 욕심에 새로운 부채를 만드는 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으신가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것도 빠질 수 없는 조건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달 예측 가능한 금액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을 낮춰줍니다.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보고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71세 박성래님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연금이 들어옵니다. 그 금액 안에서 한 달 생활을 계획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지출을 고정 수입 범위 안으로 맞추는 연습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얼마든 그 안에서 생활을 꾸려가는 구조가 완성되면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변동 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매달 예측 가능한 돈이 들어오고 있으신가요? 완전한 건강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립 능력이 유지된다는 것도 핵심입니다. 무릎이 좀 아파도 됩니다.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어도 됩니다. 핵심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유지될수록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는 노년 연구에서 매우 일관되게 나오는 결론입니다. 76세 한정길님은 무릎이 아픕니다. 하지만 혼자 밥을 챙겨 드시고 스스로 빨래를 하시고 장을 보십니다. 그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삶의 버팀목이 된다고 하셨어요. 매일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2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혼자서 일상의 기본 동작들이 가능하신가요? 혼자 밥을 해 먹을 수 있다는 능력도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자립의 상징입니다. 스스로 밥을 차려 먹는다는 건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독립적인 식생활이 노년기 우울감 감소와 깊이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9세 윤정혜님은 반찬이 2가지뿐이어도 직접 만들어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쉬운 메뉴 3가지를 정해놓고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배달 음식이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식사가 일상이 되면 자립의 감각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셨나요? 내일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작은 일정 하나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어야 인생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노년층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70세 오광수님은 매주 도서관에 가는 날을 정해 두셨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책을 읽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있어서 일주일이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달력에 최소 3개의 고정 일정을 넣어보세요. 내일 기다려지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생활은 서서히 무기력을 키웁니다. 지금 이 순간 내일 기다려지는 일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조건은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10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어도 됩니다. 가끔 전화 한 통 나눌 수 있고 힘들 때 털어놓을 수 있고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노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노년기 사회적 연결이 건강 수명을 늘린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75세 강순자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오래된 친구와 통화를 합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그 안부 한마디가 한 주를 버티는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를 숫자로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 7가지 조건들이 하나씩 쌓여가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소유가 아니라 상태로 노후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조건들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마음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노후를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명절에는 오겠지, 생일은 기억하겠지, 가끔 전화라도 하겠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상처가 됩니다.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두지 마십시오. 자식의 도움은 감사히 받되 기본적인 생활은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지금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자리하고 있으신가요? 그 원망의 뿌리를 조용히 들여다보시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고립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기대고 의존하는 삶도 결국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만큼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으로 계획해 보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라디오를 들어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노후를 가장 잘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게 느껴지신다면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마시고 조금씩 그 시간을 나만의 방식으로 채워보세요. 하루를 스스로 채우는 능력이 자존심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이틀, 사흘 이어지면 무기력이 깊어집니다. 무기력은 방치할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 하나를 먼저 정하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냉장고 정리 하나, 화분에 물 주기,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그 작은 한 가지가 하루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저녁에 떠올릴 수 있다면 그날은 잘 보낸 하루입니다. 저는 상담을 오래 해오면서 하루를 스스로 채우는 습관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 5년, 10년 후 삶의 질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한 일이 지금 바로 떠오르시나요?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기댈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정신적 안정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전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넘기는 건 위험합니다.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나에게 선택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몇 개월치 생활비만큼은 항상 나만의 통장에 남겨두세요. 그 돈이 실제로 쓰이지 않더라도
그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돈의 크기보다 돈을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는 있으신가요? 작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도 노후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배움이 꼭 학원이나 강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새로운 요리 방법 하나를 따라 해보는 것도 배움입니다.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새로 익히는 것도 배움입니다. 뇌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활동을 꾸준히 할수록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2세 정현수님은 최근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는 시간이 즐겁다고 하셨어요. 그 즐거움이 하루를 기다리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배움을 통해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이 자존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요즘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일들입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고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고 비상금 한 줌을 지키고 작은 배움을 이어가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였을 때 만들어지는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노후의 기준을 소유에서 상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하다. 자식이 잘 되면 성공이다.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충분해도 불안할 수 있고 자식이 훌륭하게 자랐어도 외로울 수 있고 건강해도 하루가 무료하고 텅 빈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기준을 세우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빚이 없고 작은 집이라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내 공간이 있고 매달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고 혼자 밥을 챙겨 먹을 수 있고 내일 할 일이 하나 있고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있다면 그 노후는 충분히 존엄합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당당하고 편안한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팔자 좋은 노후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노년을 지켜보면서 이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말년이 행복한 사람들은 대단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하루를 지키고 자기 자유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지킴이 쌓여서 품이 있는 노후가 됩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새롭게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쌓아온 것을 지키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크게 가진 것 없어도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 기대를 낮추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단단하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일 할 일 딱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전에 동네 한 바퀴,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오래된 서랍 하나 정리. 그 한 가지를 적는 순간 내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잘 삽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곧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대를 줄였을 때 삶이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왜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로운 선택인지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팔자 좋은 조건을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 가지라도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갑니다.